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입니다. 나이 70을 넘기고 보니 인생이 참 빠르게 흘러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시절엔 아이들 키우고 집안 살림 챙기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둘씩 결혼하고 집을 떠나고 나니 텅 빈 집안이 왠지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사람들은 자식이 결혼하면 부모도 편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자식이 결혼한 뒤에도 어쩐지 그들을 돕고 챙겨주고 싶다는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아들이 주말에 집에 오겠다고 하면 아픈 허리도 잊고 아침부터 반찬이며 국이며 준비하곤 했습니다. 집 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자식과 며느리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다듬어 놓으며 설렜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아니 사실 꽤 자주, 다음에 올게요 라는 연락을 받고 허탈했던 적이 많습니다. 이유도 참 다양했죠. 비가 오니 길이 미끄럽다. 날씨가 춥다. 일이 생겼다. 핑계는 늘 있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던지 아실까요? 아들이 주말에 온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마음이 들뜨곤 했습니다. 그날이 되면 아픈 허리도 익히고 아침부터 반찬을 만들고 국을 끓이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자식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라도 더 차려주고 싶어 시장도 다녀오고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성스레 준비한 그날,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눈길이 미끄러워서 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멍해졌습니다. 옆에서 며느리가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 오는데 어떻게 가? 그냥 다음에 간다 그래. 창밖을 보니 이미 대부분의 눈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혼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은 저 혼자 먹게 되었고 텅 빈 집은 더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빈 공간으로 가득 차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겠다고요. 나 스스로를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내 방식대로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면 부모는 조금씩 뒷전이 된다는 말이 있더군요. 처음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그런가 싶어지더군요. 결혼 전에는 자식들이 매일 전화도 하고 집에도 자주 오더니 결혼 후엔 일이 바쁘다, 시간이 없다며 방문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이 쓰린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집에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집을 좀 옮기려고 해요. 그런데 대출금이 좀 모자라서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선뜻 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건 이해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도 결국 일부를 보태줬습니다. 내심 자식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랐지만 그냥 당연한 듯 받아갔습니다. 더 서글펐던 건 며느리와의 대화였습니다. 며느리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엄마는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을 때 솔직히 답할 말이 없더군요. 그냥 집에 있지 뭐라고 답하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 짧은 대화조차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엄마는 요즘도 이렇게 사시네요 라며 쓴웃음을 짓는 며느리의 말투에서 내 삶이 초라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줄어들고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니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 혼자서 아침을 먹고 저녁도 혼자 차려 먹는 날이 많아지니 마음 한구석이 헛헛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뭐라도 물어보려고 전화를 걸어도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에요. 조금 이따 전화할게요. 그 조금 있다라는 시간은 대부분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 외로워진다는 사실을요. 자식들에게 뭔가를 바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상처들이 쌓이고 실망이 깊어지면서 저도 모르게 제 삶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게 내가 원하던 노년의 모습인가? 여러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들이 온다고 해서 아침 일찍부터 움직였습니다. 평소에는 조금만 서 있어도 허리가 아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힘이 나더군요. 시장으로 가는 발걸음도 가볍고 장바구니에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씩 담을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샐러드 재료도 잊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선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며 고기를 조물조물 양념에 재웠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잡채도 손수 당면을 삶아 채소를 볶아가며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손이 바빠졌지만 마음은 더 설렜습니다. 오늘은 정말 맛있게 먹겠지. 혼자 중얼거리며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음식 준비를 마치고 나니 집안 곳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청소기를 돌리고 소파 쿠션도 새로 정리했습니다. 손주가 좋아할 만한 간식거리도 거실 한쪽에 놓아두었습니다. 어쩌면 쓸데없는 걱정이겠지만 이번엔 며느리가 뭘 불편하게 느낄지 모르니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한참 그렇게 준비하던 중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기대했던 마음에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눈이 와서 도로가 미끄럽다네요. 오늘은 좀 어렵겠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에게 그래,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허했습니다. 전화를 할 때 옆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 오는데 어떻게 가? 그냥 빨리 못 간다고 그래. 대수롭지 않게 내뱉는 듯한 그 말이 유난히 귀에 맴돌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은 이미 다 녹아 있었습니다. 길이 미끄럽다는 말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앞에 두고 혼자 앉았습니다. 고기와 채소 냄새가 코를 자극했지만 왠지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아들과 며느리를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서운했습니다. 한 입, 두 입 음식을 먹으며 괜히 미리 정리했던 소파와 쿠션을 보니 헛웃음이 났습니다. 아침부터 전 집안을 대청소까지 했는걸요. 갑자기 헛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나? 다음 날 아침, 준비한 음식 일부를 동네 복지관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고마워했고 그 작은 미소에 저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노년의 일상이겠지라는 생각에 또 한 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손주의 생일은 늘 저에게 큰 의미였습니다. 손주가 좋아할 선물을 고르고 포장하는 그 시간은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손주의 생일이 다가오니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어떤 선물이 손주를 기쁘게 할지 고민하며 동네 가게며 인터넷이며 샅샅이 찾아봤습니다. 결국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가방을 골랐습니다. 마음에 꼭 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방을 받고 좋아할 손주의 모습을 상상하며 포장지와 리본도 신중히 골랐습니다. 손주가 리본을 풀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에서 뿌듯함이 피어올랐습니다. 포장을 마치고 나니 선물이 더 예뻐 보였습니다. 거실 한쪽에 두고 보면서 이걸 들고 손주 생일에 가면 얼마나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일 전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준비한 선물을 전하겠다고 말했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그날 베트남으로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냥 택배로 보내주세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저려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여행은 잘 다녀오라며 대답했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거실 한쪽에 놓인 포장된 선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어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포장지를 살펴봤습니다. 가방을 직접 들고 손주를 만나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했던 제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행이야 자주 갈 수 있지만 손주의 생일은 1년에 한 번뿐인데 그날마저 이렇게 흘러가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선물을 택배로 보내려고 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손주에게 손수 건네고 싶어 정성껏 준비했던 선물이었는데 그것을 택배 상자에 담으려니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테이프로 봉하고 나니 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나니 거실 한쪽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여행에서 돌아오며 작은 비닐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말린 망고 한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건네주며 이거 여행 가서 사왔어요라고 말하는 아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씁쓸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생일 선물로 준비한 가방에 비하면 이 작은 망고 봉지는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가방도 사려니 정말 비싸니까요. 며칠 후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저를 더 속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 쪽 부모님에게는 명품 가방과 지갑을 선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는 검소하셔서 이런 거 필요 없으실 거예요라고 했다는 말도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제 마음을 몰라준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있으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들에게 바란 게 너무 많았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내가 그들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제 삶을 돌아보게 되는 밤이었습니다. 며칠 전 일이 자꾸 떠오릅니다. 큰맘 먹고 며느리 생일 선물을 준비했던 날입니다. 예전엔 자식들이 알아서 다 챙겼지만 이제는 며느리 생일까지 신경 쓰는 게 어쩌면 시어머니의 몫이 된 것 같았습니다. 생일이 며칠 남지 않아서 미리 동네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며느리가 평소 좋아하는 색깔과 취향을 떠올리며 스카프를 골랐습니다.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촉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선물을 들고 나오며 괜히 뿌듯해졌습니다. 이걸 보고 좋아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생일 당일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에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선물을 직접 건네주고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당황스럽게 들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바빠서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냥 나중에 오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쁘다는 말이야 이해는 했지만 아쉬움이 크게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선물만이라도 전달하려 했더니 아들은 말했습니다. 오늘은 바빠요. 그냥 집에 두세요. 우리가 다음에 가서 가져올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답답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건넬 기회조차 없다는 생각에 서운함이 몰려왔습니다. 선물을 포장한 상자가 어색하게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기가 싫어서 다시 들여다보니 더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들네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선물을 들고 직접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파트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조금 의아했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며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오셨네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반가움보다는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들네 가족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에는 다른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로 보이는 음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대화 중에 알게 된 사실이 더 속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인 며느리, 동생 가족들과 생일이 지난 주말에 만나 축하 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따로 부르지 않은 것도, 그날 저녁이 바빴다는 것도 모두 이런 이유였던 셈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웃는 며느리와 바쁘게 움직이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무겁고 복잡해졌습니다. 준비했던 스카프는 전해주고 나왔지만 그 길이 왜 그렇게 길고 외롭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선물로 건넨 스카프가 잘 쓰일까 생각하다가 이내 한숨이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생일을 챙기려던 제 마음이 지나친 기대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이 가정에 끼어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면서 제 안에 외로움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번 자식들이 연락하게 기다리고 무언가를 기대하다 실망하는 일이 이제는 지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롭게 지내는 건 어쩌면 스스로 만들어낸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일 먼저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쓰려고 둔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이 사용된 적이 얼마였는지 떠올리니 아득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소파와 자식들에게 물려준다고 모아둔 물건들을 치우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그림 도구들을 사고 작은 테이블도 새로 들였습니다. 집안이 훨씬 넓어지고 환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리를 끝낸 뒤 이번에는 바깥으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에 작은 주말 농장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땅 한 평도 제대로 관리할 줄 몰라 망설였지만 삽질을 하고 흙냄새를 맡으니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며칠 후 작은 상추 모종을 심으면서 기분이 묘하게 들떴습니다. 싹이 트고 자라는 모습을 볼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주말 농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기로 했습니다. 요가와 댄스 수업이 있다고 해서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 민망했지만 동년배 친구들이 웃으며 응원해 주니 금세 용기가 생겼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친해지는 일이 이렇게나 쉽고 즐거운 줄은 몰랐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오래전 손뜨개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 기술을 살려보기로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얘기하니 주문도 들어왔습니다. 작은 소일거리지만 제 손으로 만든 것을 누군가 사용한다고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집에만 있던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루가 알차게 채워졌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연락을 늦게 해도 예전처럼 서운하지 않습니다. 제 삶이 바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제 시간을 스스로 채워가면서 느끼는 성취감과 만족감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하루하루가 더 이상 외로움으로 가득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오랜만에 찾아왔을 때도 예전처럼 간절히 매달리거나 섭섭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밝고 건강한 제 모습을 보고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방문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들이 찾아오는 부모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삶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던 제가 이제는 바깥으로 나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제 시간을 스스로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집 근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지만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곳부터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주말마다 작은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처음 간 곳은 동해 바닷가였습니다. 차를 대절해 함께 떠난 그날, 맑은 바다를 바라보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간단한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친구들과 예전 추억도 나누고 앞으로 갈 곳에 대해 계획도 세웠습니다. 여행을 다닐수록 저도 몰랐던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이 많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여행을 다니며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의 관계는 제 삶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함께 추억을 쌓으며 나눈 대화들은 저를 더욱 긍정적이고 활기찬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보며 웃고 다음 여행을 기다리는 제 자신이 정말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경제적인 독립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취미 생활과 여행이 즐겁더라도 일을 유지하려면 일정한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부터 손뜨개질을 잘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살려보기로 했습니다. 복지관 친구들이 제 작품을 보고 좋다고 하니 용기를 얻었습니다. 작은 소품을 만들어 근처 시장에 내놓아 보았습니다. 처음엔 몇 개 안 팔렸지만 차츰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손님들이 제 작품을 칭찬하며 돌아갈 때면 어찌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이 작은 부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저에게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계획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며 보내는 시간이 정말 즐겁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저를 살리는 기분이 듭니다. 주문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시작했는데 아들이 도와주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하던 제가 이제는 도움을 받는 관계로 변한 셈입니다. 주말마다 새로운 여행지를 다니며 추억을 쌓고 평일엔 부업을 통해 보람을 찾는 이 생활은 저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식들이 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도 좋아해 주는 걸 보면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기다리며 하루를 허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쁜 저를 보며 자식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일이 더 잦아졌습니다. 지금의 저는 여전히 나이가 들었지만 더 이상 뒷방에 머물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처음엔 두려웠지만 결국 제 삶에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는 다음 여행지가 어디일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자식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예전처럼 저를 찾는 빈도는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먼저 연락이 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근황을 묻는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런 연락도 반갑지만 어색했습니다. 오래된 습관처럼 늘 자식들에게 제가 먼저 손을 내밀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젠 자식들이 먼저 저를 찾고 제 이야기를 궁금해 한다는 게 새롭고도 기분이 좋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아들 내외와 딸 가족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는데 오랜만에 모이니 어찌나 설레던지요. 평소라면 음식을 차리고 분주히 움직였겠지만 이번에는 제가 손을 털고 모두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아들이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웃더군요. 엄마, 이런 데서 만나니까 더 좋네요. 엄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요. 그런 말을 듣는데 평소와 다른 어색함보다 오히려 그 순간의 여유가 감사했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자식들은 제 근황을 많이 물었습니다. 여행 사진들을 보여주며 어디를 다녀왔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이야기하니 다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활기차게 지내시는 줄 몰랐어요. 너무 멋지세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식들이 엄마로서가 아닌 한 사람으로 저를 바라봐 주는 느낌이었달까요. 아들도 제 손뜨개 작품 이야기를 듣고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도와주겠다며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설명하는데 참 신기하더군요.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작은 부탁도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제 일을 돕고 싶어 한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딸은 제가 만든 작품 몇 개를 가져가더니 친구들에게 자랑하겠다며 웃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며 자식들이 제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자식들은 예전보다 자주 저를 찾습니다. 주말마다 들르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가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들은 종종 제 일정을 물어봤습니다. 엄마, 다음 여행지는 어디예요? 딸은 친구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며 우리 엄마 정말 멋있지 않냐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대화들이 이어질수록 저도 자식들과의 거리가 조금씩 좁아지는 걸 느낍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손주들과의 시간이었습니다. 손주들은 예전에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는 제 활동들에 관심을 보입니다. 할머니, 저도 요가 배우고 싶어요. 손주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를 닮아가는 듯한 손주들의 모습이 참 대견했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완전히 변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바쁘고 가끔은 제가 여전히 그들 생활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순간들마저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삶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의 변화는 제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찾아온 선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바라기보다 제 삶이 풍성해짐으로써 그들이 자연스레 저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의 변화는 저에게 더 큰 용기를 줍니다. 앞으로도 제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자식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자신이 생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노후를 자식들에게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생각이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고 자식들이 제 삶의 중심이었던 시간이 길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깨달았습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제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하면 자식들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걸요.
노후는 자식 뒷바라지로 채우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저를 더 외롭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제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돌보고 제 삶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취미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제 시간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변화는 저에게 단순히 삶의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을 나가고 좋아하는 꽃을 심으며 하루를 보내는 작은 일들이 모여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신선한 활력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자신을 믿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제가 충분히 저를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건강한 관계는 기대가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으니 오히려 그들이 더 자유롭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부담감이 사라진 자식들의 모습은 더 따뜻해 보였고, 저 또한 그 관계를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저를 찾아오는 시간이 더 즐겁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에게 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자식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교훈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은 결국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자식들조차도 제 삶의 일부일 뿐 그들의 삶이 제 삶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저는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으면서도 더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이제는 제 삶을 존중해주고 제 선택을 응원해줍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자식들에게도 더 이상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저희 삶에서 오는 즐거움과 성취를 나눕니다. 이런 삶이 바로 제가 원하던 것이었고 노후를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진정한 행복의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제가 느낀 건 분명했습니다. 자식에게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건 저를 더 외롭고 힘들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막막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내 삶은 텅 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내 삶은 내가 꾸려 나가는 것이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뒷방 늙은이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내가 좋아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 보세요. 자식들에게만 기대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서 시작해 보세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작은 취미든 새로운 인간관계든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제 삶이 지금이 가장 빛난다고 느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소중하고 새로운 시작을 열기에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갈 가치 있는 이야기로 채워질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